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평소에 저의 옆을 지켜주시던 든든한 두 분 대신에 네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직 중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방송 매체팀에 근무하고 있는 안미영입니다. 네. 네, 저는 직업방송을 운영하는 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업방송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저처럼 이전에 근무 경력이 별로 없는 막 취업을 시작한 그런 취준생 분들에게 희망을 네. 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안녕하세요. 사업주훈련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근훈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출연 기회를 주신 공단과 우리 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뭐 공기업 취업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합격한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최대한 드리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능력개발 총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민성입니다. 네, 저는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좀 남들만큼 길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취준생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컨소시엄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혁입니다. 네. 저는 대기업에서 5년 반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대기업이 많이 어려워서 음.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해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분 소개를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면사포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취업, 그것이 알고 싶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그 실질적인 경험담이 낱낱이 공개되기를 바라면서 울산에 있는 곳이죠, 우리 기관이. 네, 맞습니다. 네, 기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요. 네.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개발, 평가, 활용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 전국민 능력 개발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자격 검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지금 이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잖아요. 네. 네, 좀 떨어져서 생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모두 집과 예, 모두. 네. 저희는 저희는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가 울산에 있다 보니 네. 저희 네 명은 울산에서 그럼 집이 다 울산이 아닌 곳에서 네. 그럼 지금 울산에 혼자 다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예, 저희 혼자 네 명. 있습니다. 그 타지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떤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기 전에 일단 정보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희 공기업들은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이제 이전 정책 때문에 대부분 본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요. 네. 지역 단위로 뽑는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지만 전국 단위로 뽑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꼭 수도권에서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울산에서 사는 게 뭐 특별히 뭐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을 조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오랜 친구를 못 만난다는 단점도 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근무 끝나고 나면은 제 개인 시간이 온전히 보존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간섭받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 그런 것도 제 개발 뭐 개인 개발 활동하는데도 좋고 뭐 주말에도 이제 동기분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 다 그 지금 울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되게 즐기면서 생활하신다는 게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그 우리 취준생들은 그 지역 근무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이렇게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우리 네 분은 공공기관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예. 상혁 씨 먼저 말씀 예,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 되는 곳도 상당히 많고 그러한 점에서 좀 끌려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족하시나요?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야기 질문만 드리면 예. 정말 이렇게 한방 웃음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성 씨는요? 네, 네. 저도 이제 요양원에서 2년간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제 자신이 좀 보람을 좀 크게 느꼈었습니다. 네. 그 경험을 이제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공기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합격이 되었습니다. 네. 네, 밝은 표정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미영 씨도 여쭤볼게요. 아, 저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만을 준비했던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스펙 같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막 쌓는 것을 보고 네. 되게 시간 낭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그러한 비전을 그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막 강요하는 건 아니죠? 아, 네네네. 요즘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채용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만 또 올해 공공기관에서는 최다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전력공사, 네, 1,271명이고요. 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죠, 1,091명.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1,050명으로 이 세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규모를 지금 이제 진행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기업을 그 규모별로 기준을 정할 때 인원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세 기관은 올해 대기업을 다 만드는 그런 효과의 채용을 하시는 거죠. 대기업만큼 뽑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채용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기쁜 소식은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도 81만 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채용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모신 게 아니겠어요?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네.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취업 준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무진, 토론, PT 그리고 임원진 면접 이렇게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등산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음주 면접을 한다든지 그런 전혀 준비가 할 수 없는 면접을 진행하는 데 비해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정형화된 면접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취업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일단 준비 과정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공공기관보다는 사기업이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기업도 많이 안 보겠다고 하더라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업은 좀 스펙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투자하는 시간도 많고 무엇보다 사기업은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각 기업마다 이렇게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얻기도 좀 힘든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는 뭐 아까 말했듯이 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ACS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대기업
뭐 사기업, 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직무 아니면 뭐 직군 위주로 묶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일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직마다 문화가 있고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또 다르기 때문에 한 기업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좀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공공복리를 우선 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조직 특성과 이해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직무 역량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심각한 이런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우리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혁 씨. 예, 저는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NCS 준비였습니다. 네, NCS 빼놓을 수가 예. 없죠.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네. 그 서류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오버 스펙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불필요한 스펙들은 다 제하고 온 스펙, 필요한 직무 역량만 보겠다 하는 게 NCS인데요. 사실은 이게 금방 막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직무 예. 역량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다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SSAT라든지 예. SK, SKCT라든지 기업 문화나 어떤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기준 체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개별로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NCS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딱 정립이 된 거죠. 예. 네, 미영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NCS 얘기를 하면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셨군요. 보니 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송합니다라고. 네. 아무래도 국문학과는 취업하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NCS는 그런 학벌이나 스펙 혹은 전공 이런 거를 뭐 기술하거나 그런 걸 보지 않고 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은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나는 SCS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상황 판단이라는 부분 같아요. 네. 상황 판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을 해서 뭐 면접에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기로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 NCS 통해서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실무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닥쳤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 향상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분은 NCS 도입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NCS 기반 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서류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서류 전형에서 이제 NCS에서 내려온 방침은 개인 정보를 그냥 지원자들을 식별할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 이렇게 기입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서류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를 쓰는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익과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적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기업을 그만두고 바로 공기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붙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진짜 그 예전에 NCS 도입 전에는 거의 10명을 채용하면은 그 서울의 중심 그 출신 대학들이 9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NCS 도입하고 이후에는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됐다고 합니다. 블라인드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출신 학교를 열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정 채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자기소개에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직무 역량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네 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가 그냥 일단 지원을 하면은 성의 있게만 작성하면은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시스템이었었고요. 그렇게 서류를 쓰는데 그게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신 성의 있게 작성을 하고자 이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랑 저희 이제 공단의 인재사항에 맞춰서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질문에 맞게 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의 있게 쓰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네, 평가를 할 때 성의 없게 쓰는 거는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되게 정성을 들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미영 씨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채용 공고를 보면 네. 직무 기술서라고 뭐 일반 행정에 근무할 사람이 가져야 할 뭐 태도라든지 역량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역량 중에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 능력 중에 그 중에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그에 맞춰서 최대한 그 진솔하게 저의 경험을 살려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네. 바로 이거거든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경험이 적절한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신 거군요. 네.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소개서? 저도 뭐 자기소개서 이제 미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역량들 있잖아요. 네. 질문에 대놓고 이게 어떤 능력이다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안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안 쓰이는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보면서 직접 질문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가장 주력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이 질문에 맞춰서 풀어내야 할지 네. 그런 경험을 이제 풀어내면서 내용이 제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이제 처음엔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학교 취업센터에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 이용해서 첨삭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도 받으셨군요. 네. 맞아요. 네. 어려울 때는 좀 그렇게 도움도 받는 게 또 이렇게 방법이 될 수 있죠. 학교에 모든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다 네. 어지간하면 이게 네, 취업센터가 맞아요. 준비되어 있고 맞아요. 찾아오라고 먼저 하더라고요. 네, 네. 무료로 지금 다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조금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취준생분들이. 자기소개서는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친구들한테도 네, 맞아요. 보여주고 하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그 상혁 씨는 좀 지금 예.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라서 자기소개서 막 보여주기는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NCS 설명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업 채용 박람회 같이 제가 생각보다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발로 뛰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좀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젊은 청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훈련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 내용을 제가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서 기입을 했었습니다. 네, 정부기관의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 네.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정보도 많이 활용하셨군요. 예.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자소서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준생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도 이제 의뢰를 하는 게 이 경험이 나을까요? 이 경험이 나을까요? 이런 걸 많이 네,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네. 지금 네 분이 이렇게 저는 모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잘 풀어내고 경험한 걸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한테 어떤 그런 대단한 거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직무 역량 원하는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이 네 분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나. 네, 하나씩 우리 얘기하고 갈까요? 네, 내가 이거는 하나 잘 쓴 것 같다. 혹은 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네. 일단 저는 지원한 분야가 이렇게 일반 행정이 아니라 법무행정이라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를 지원했었고요. 네. 네. 저도 과가 이제 법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시험이라고 하죠. 그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을 그
그 자소서에 좀 녹여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전문 지식을 또 녹여내셔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미영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은 업무 간 연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냐 이런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네. 뭐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이 질문은 좀 경험을 살려서 쓰기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의 경험을 이제 좀 녹여서 쓰기 위해서 제가 근무할 때 뭐 이메일로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점이 좋더라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경험을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우리 민성 씨는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핵심 역량 중에 이제 손을 꼽는 게 먼저 이제 제가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할 때 네. 실무적인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서류도 좀 만들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을 녹여내는데 일단 실무적인 쪽에서 좀 녹여냈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 하면서 밴드 동아리, 뭐 농구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다, 팀워크에 잘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강조한 내용 경험을 좀 써봤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네, 잘 하셨어요. 예. 맞아요.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적응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 좀 많이 요구하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쓰신 것 같네요. 네, 상영 씨는 어떤 게 기억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제 경력과 경험을 녹여서 많이 썼습니다. 특히 제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중동에서 좀 더운 데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예, 그 경험을 제가 자소서에 쓰면은 그 자소서의 내용을 면접관 분들이 자네는 더운 데서도 일을 했네 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질문을 좀 유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래서 중고 신입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 경력직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정말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예. 그 노하우와 어떤 그런 핵심 역량이 보이고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극한 중동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일을 주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네 분 대단합니다. 갑자기 중동 가고 막 이런 분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중동까지 갈 필요는 네,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세 분은 중동을 안 가셔봤는데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서류 합격한 다음에 또 필기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필기시험이 직업기초 능력과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을 같이 보는 시험인데 그 네 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단 NCS 저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에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이나 이론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아무튼 시중에 있는 이제 NCS 문제집 같은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고 틀린 거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고 네. 이렇게 혹시 그러면 다른 회사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공격도 준비는 네. 해봤는데 네.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NCS 준비하는 것 자체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NCS는 다 똑같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그 NCS 홈페이지 참조해서 그 이론을 보고 문제집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어려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성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뭐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NC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 기초 능력에 대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면서 개념을 잡은 다음에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 준비되어 있어서 그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감을 잡는 데 가장 중심을 뒀고요. 일단 그 시험이 이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못 풀고 나오면은 그렇게 안타깝고 그런 이제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 이제 결국엔 시간 관리잖아요. 모든 게. 네, 시간 관리. 결국엔 시간 관리다. 상혁 씨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그 능력 평가가 네. 사기업에 있는 그 직무 적성 평가랑 비슷한 줄 알고 좀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을 근데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몇 군데 쳐보다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규정이랑 그다음에 규칙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를 좀 캐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공공기관이나 이제 자신이 지원한 기업, 공기업의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면서 홈페이지 내용을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이 인적성, NCS 필기 문제가 네.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가 제가 듣기로는 NCS 난이도가 막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준비를 해보셨으니까 느낌이 네. 어떠세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설 학원에서 그 관련된 쪽집게 강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력이 느는데 반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쓰고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정,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기관이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 우리가 뭐 인적성 시험을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런 지식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시험 평가를 했었는데 NCS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알고 있다면 넌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전제하에 그런 필기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이렇게 공공기업에서 샘플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 공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분 다 그럼 그 홈페이지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NC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 네. 알리오라는 그 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알찬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꼭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면접이라든지 필기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알리오라는 예. 프로그램, 그 사이트, 네, 예.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나라 일터. 이 두 곳에서 채용 예, 정보를 예.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의 하이라이트죠. 면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네, 이렇게 한숨 쉬시면서 혹시 뭐 기억나는 면접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동시에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던 게 약간 당황스러웠던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제 상황 질문에서 한 가지가 어떤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를 맡았을 때 혹시나 저렇게 쉬운 질문을 하실까 혼자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약간 좀 상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극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좀 먹혀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취업이 된답니다, 여러분. 네.